보이죠 저기. 그렇죠? 차이 나네.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옛날에는 저분이 농사 잘 짓고 이분이 우리 맹장님 농사 못 짓는 밭이에요. 저기 두둑 해놓은 거 보이죠? 그죠? 여기 두둑도 없고 이제 이거 여름에 이건 나무가 죽게 돼 있어요. 뻔뻔하게. 왜 그러냐면 비로 용탈도 많고 이게 수평으로 그냥 막 민민한 뭐 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타야 됩니다. 여기 우물 잡아야 됩니다. 이 관리기가 한 1m 정도밖에 해마다 관리기로 확 타가지고 여기 그 우물을 잡아야 돼. 뿌리가 여기서 많이 가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습으로 인한 그 잔뿌리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 좋은 기에는 뿌리가 안 죽어요. 언제 죽냐? 공기에 죽습니다. 공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원이라도 이렇게 경사가 있더라도 맥을 잘라라. 그래서 그거 물이 흐르도록 해라. 한쪽으로 바깥으로. 그래 중간에 또 사이프만 안 됩니다. 그래서 타가지고 물은 항시 뒷물은 잡아라. 한 칸 한 칸. 그게 제일 기본이 된다. 그럼 우리 배경장님 맹장님 한번 모시고 여기 해낭을 먼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맹장님 모시겠습니다. 약간 더 뒤로 가야 화면에 맞습니다. 예. 인사하시고 진짜. 네. 반갑습니다. 예. 뭐 하시나? 해낭 설명하고 한번 여기 가온에 예. 먼저 한번 설명하고 예, 품종하고. 예. 지금 여기 있는 밭은 신선이고 원래 4년차? 뭐 4년인가 5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밭이 이제 예전에도 신선을 심었던 밭인데 그때는 지금 이맘때 이제 어제처럼 이렇게 며칠 비가 왔으면 나무 둥치에 그 수지가 엄청나게 밑에 흥건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뭐 작년부터 그거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가 이제 잎도 많이 싱싱해졌고 뭐 제가 봐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봐도 하여튼 나무 자체가 뭐 굉장히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이밭이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수확을 조금 했는데 저는 여기에 과일을 딸 때 색이 나온다고 해서 따는 게 아니고 저는 일정한 크기 이상이 안 되면은 안 땁니다. 뭐 새카맣게 되어도 그냥 놔둡니다. 근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나무가 물러지는 게 있어요. 지금 저 밑에는 가리가 조금 많은 밭은 작년에는 뭐 6만 했는데도 이게 좀 물러지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한 번 더 지켜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전밭에 거의 다 올해가 이제 요소만 준 지가 이제 원래 4년째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일을 수확할 때는 색 나왔다고는 저는 따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이 손 안에 들어왔는 크기만 이제 골라서 따도 뭐 문제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한 반틈 위에는 이제 그 털복숭이 있는데 물방울이라고 그 예전 같으면 이제 벌써 한 3년 전에 베어내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계속 황금알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조금씩 깨어나요. 뭐 영판제 밑둥치가 썩었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 벌레가 안 먹고 안 썩은 거는 이거 뭐 이제 세 가지 하나 받아 놓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좋아져서 이게 지금 이 밭 자체를 갈아듣고 뭐 어린 나무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아까워서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황금알을 하다 보니까 이 나무 수세라든지 과일 자체도 그렇고
아까 요 올라오시면서 이제 그것도 밭이 하나 있는데 그 9월달 나오는 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이 제가 이제 그 전에 농사 지었을 때는 이 복숭봉지 보통 시중에 있는 거 제일 큰 거 사면은 육절지인데 육절지를 사면 조금 터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덜 터지는 게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나오는 게 11과 뭐 간혹 가다가 10과 나오고 12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이제 8과 7과 9과 이 상태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8월 달에 이미 한 12과를 넘어 버리니까 저는 그 전에 이게 순나방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입덕 벌어져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순나방이 다 들어가서 다 이제 해를 입히는 바람에 과는 커졌는데 예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정상과가 조금 이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봉지가 다 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금알 하기 전에는 육절지 하면은 요 봉지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봉지 속에 들어가 있다가 제가 따기 전에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순나방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이미 이렇게 다 벌어져 갖고 쫙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여기서 천도나 이런 거 이제 순나방을 한 7월 달까지 하다 보면 거의 끝나잖아요. 8월 달 조금 믿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뭐야 뭐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양홍장이라든지 이기는 순나방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아주 그 조심을 많이 하던데 근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약 조금 하면 순나방이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심식이나 좀 신경 쓰고 이제 그렇게 해가 왔는데 아이고 작년에는 이 순나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순나방 자체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보통 그 순나방이 지금 요맘때는 이제 그러니까 순나방이 그 번데기에서 다시 번데기로 돌아오는 한 주기가 보통 한 46일 정도 걸린다는데 이게 온도가 32도가 넘어가면은 24일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8월 달쯤 되면은 거의 한 5세대쯤 가가 있기 때문에 뭐 방제가 제대로 안 되면 엄청나게 뭐 밀도가 늘어 있고 그리고 8월 달 되면은 이제 순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순을 먹다가 전부 다 과일로 다 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몰라갖고 올해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여기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황금알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황금알을 뭐 금방 접했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야 과학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면 그 논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농업에서는 사실 황금알 대표님이 그 논문을 발표하는 이 4대 공식이 이용만 하면은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아직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조금 해보고 기존의 내 방식대로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뭐 틀렸다 아니면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뭐 이제 돌아서서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제 이 황금알에 대해서 뭐 약간의 아직까지 그 계속 뭐 수정해 나가고 해야 될 거는 있지만 큰 어떤 그런 테두리에서는 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 농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이 황금알 만한 게 없다. 저는 이 시골 내려와서 정말로 그 좀 이제 그 수익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을까 수많은 그 공부를 했습니다만서도 이
우리 그 식물에 맞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뭐 그 대량 생산이라든지 고품질이라든지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모든 공부를 한 결과로서는 황금알밖에 없더라. 대신에 황금알은 그 밭의 사정이라든지 내 나무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좀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해야지만이 되지 뭐 약 조금 몇 번 했다고 해서 바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나무가 우리한테 큰 기쁨은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시다가 잘 안 되면 아니 내가 몰랐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저는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현재 아주 만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여튼 많은 그 기술을 빨리 익히셔서 이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질문하실 분 같이 여기 현장의 밭을 보시고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맹장님. 아니 요소를 쓴다는데 첫 번째 이제 사장님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내가 한 30년 전에 요소 때문에 나무 다 베려봤거든요. 진짜 그때는 뭐 이런 뭐 그릭이나 뭐 칼락하는 저런 뭐 액비도 없었고 설탕 산다고 모르고 비가 온다 그러면은 또 테이블이 이렇게 두껍게 깔아놨으니까 비 많이 온다 그러면 요소를 그 한 3,000평 되는데 한 15, 16포 같은 몇 년을 하니까 1,000평을 띠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폐원 씌우고 거봉을 다 심었다가 또 몇 해 전에 거봉 7년 전에 거봉 폐원하고 또 보금나무를 심었는데 요소가 겁이 나서 요소를 안 써요 지금 그 밭에는. 사장님 여기 금방 백용신 말씀대로 요소 가지고 농사 짓는다. 그러면 요소 이외에 뭐 더 가는 뭐 비료 성분이라든가 뭐 미량 요소 같은 거 뭐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앞에 유튜브에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박 대표님도 감 농사를 할 때 그 복합비료 2,000평을 해본 적도 있고, 2,000포, 그 다음에 그 요소도 2,000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료 이제 요소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잎이 두껍지 않은 상태에서 요소를 하게 되면 이게 한쪽이 모자라잖아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껍질을 만들고 잎을 만들고 과일을 만드는 게 이제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의 주 성분이 그러니까 질소에서 올라가는 아미노기가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분해된 카르복실기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양이 맞아야지만이 같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질소가 많고 탄수화물이 적으면 그러면은 이게 계속 탄수화물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장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장지가 올라갈 때 잎이 지금 미리 나와 있는 거는 진녹색이잖아요. 여기서는 여백을 안 맺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새순 나올 때 여기 노란색이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여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백이 많이 발생을 했으면, 자, 내가 비료를 적게 줘서 모르겠는데 많이 줬기 때문에 여백이 더 많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먹어요? 그 공기 중에 있는 균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잘 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떤 기관이라든지 여기서는 질소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잎을 두껍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잎이 얇은 상태에서 질소만 주면은 해가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지가 잎이,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 탄수화물을 만드는 그 정도까지만 질소를 공급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시를 측정을 해보니까 그게 한 0.6에서 0.8 정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교육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황금알에서
비료를 하라고 하니까 연면 시비는 조금 하고 요소만 줬어. 그럼 이 시기가 얼마나 올라가는 1.2가 올라간다고요. 1.0에서 1.2가 올라가게 되면 차라리 0.6 전번에처럼 내가 조금밖에 안 했으면 예비기 적게 맺는데 괜히 많이 줘갖고 예비기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알고, 자, 이 보통 우리가 이제 목면 시비부터 해서 그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연면 시비를 하면서 설탕하고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봄에 설탕을 공급해 주는 이유가 이 전년도에 이 저장 양분인 탄수화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소는 밑에서 내가 줘갖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가 응급 처방이죠. 닝게르식으로 그러니까 주어서 빨리 잎이 더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탕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계속 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잎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여기서 하는 이제 뭐 그린이나 칼라나 이거를 이제 주면 잎에 이제 영양소가 있는데 그 제가 아직 황금알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그 뭐야 그 그린이나 칼라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설탕이라도 좀 해라 라고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비료를 좀 줬는데도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비료 준 것보다는 좀 낫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제 그린이나 칼라를 다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지금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지금 현재 이 봄이면 이제 제 밭에 이 시가 이제 막 1.8에서 한 2.4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 맞추잖아요. 이렇게 맞추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순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순들이 희한하게도 많이 안 올라가요. 여기서 한 요만큼 가다가 거의 다 스톱을 해주더라고. 그런데 이제 잎이 얇은 데는 밑에 질소가 많으면 이게 계속 올라가요. 탄수화물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가 1.2에서 1.0 사이일 때가 여백도 많이 나오지만 도장지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지가 많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여백이 많아지고 여백이 많아지면은 병도 많아지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황금알은 제대로 알고 먼저 비료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해보니까 잎을 키우는 게 문제예요. 잎을 두껍게 만드는 게. 그래서 3월 달부터 4월 달 지금 한 5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잎을 두껍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한 30mm가 온다. 그러면 저는 그 전날 그 연면 시비를 해요. 그 30mm 오고 난 뒤에 그러면 또 이제 얘들이 한꺼번에 이제 잎에 있는 양분이 많이 소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또 해요. 요게 5월 중순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 갖고 잎이 두꺼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잎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 자식 키우지만은 자식이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바라지를 해주나요. 그래서 얘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능력 있게 뭐 자기가 알아서 그냥 직장 찾아가서 잘 살면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잎을 두껍게 만드는 이제 그 과정인데 그것만 하시면 뭐 나름대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다 생길 겁니다. 설탕에도 보면 흰설탕, 백설탕, 흑설탕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 주로 쓰는 설탕 종류는 어떤 거 있어요? 어차피 설탕은 흰 설탕 가지고 갈색으로 색깔 내고 노란색으로 색깔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백설탕 싼 거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예를 들면 칼라하고 칠 때 이 나무에 듬뿍 줍니까? 그냥 싹 이렇게 그냥 약차 지나가듯이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근데 듬뿍 지나가듯이 주면은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유목에 했는데 아깝다고 또 하잖아요. 나무 잎 바로 타요. 저는 거래는 안 했는데 예? 나무 지나고 금방 지나가도
금방 지나가는 건 이제 마르기 전에 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이거 약차 지나고 난 다음에 약 떨어지면은 다시 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했는데 마르고 난 다음에 남았다고 또 그 자리에 또 가게 되면 예, 무조건 피해가. 그리고 우리 여기에 이제 설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하고 우리 여기 칼라가 시중에 파는 영양제보다는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갔다가 또 맞아버리면 예, 무조건 잎에 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포도인데 지금까지 3월 24일부터 목면 시비와 연면 시비를 그린 나왔고 칼 한 번 했거든요. 하고 시비하고 이래 했는데 잎이 듬뿍 해서 그런지 포도가 이래 나가다가 잘 크다가 말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농도장이 그게 너무 진하게 해서 할 때마다 듬뿍 했거든요. 근데 포도잎도 지금 다른 데보다 굉장히 작거든요. 이 정도 요리 나와가지고. 듬뿍하는 거하고 양 넣는 거하고 그걸 해야지. 양을 적게 넣고 듬뿍하는 거. 양은 이 기준대로 했거든요. 기준대로 예. 아니 그냥 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줄 때 해갖고 권총을 해갖고 뭐 좀 주든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했는데 또 하게 되면 문제는 분명히 생깁니다. 하진 않았거든요. 할 때 듬뿍 이래 해서 손이 이래 올라왔다가 죽어버렸지 말라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예. 네, 우리 배경맹장님 오늘 그 현장에 여기 또 그걸 하시고 있는데 그 다음 질문 제가 받도록 예,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맹장님 여기 그 가원이 지금은 푸르고 진하게 보이는데 이게 안 좋은 이걸 회복시키는 거 상당히 우리 지역 산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큰 일을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 내 옆에 있는 나무를 작은 잎을 한번 만져보세요. 두 번째 있는 잎, 세 번째 있는 잎 되게 두꺼울 겁니다. 이 쬐깐 것들 한번 만져보면 상당하죠? 만져보시는 거예요. 처음 잎, 모엽, 제가 들고 있는 요 작은 잎, 요 다음에 잎이 우리가 그 손가락 2마디 정도, 3마디 정도 되는 이파리 만지면 지금 상당히 두꺼울 겁니다. 근데 그 잎이 두께를 누가 만들었냐면 목면 시비와 연면 시비를 만들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비로 빠는 거는 얘 성장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만들어난 걸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순위 보면 잎이 이렇게 꼬인 게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잎 첫 번째 잎 다음에 두 번째 잎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헥토르가 있다고. 그 잎은 내가 어디 나무가지에 걸리면 피해가려고 헥토해진데 여기 펴지면 안 자라요. 지금 끝에 보면 잎들이 한 장씩 다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헥토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돌아가 있죠. 이거. 여기 보면 끝이 헥토르가 있죠. 완전히 돌아가 있죠. 그 고사리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쥐고 이렇게 구글려 올라오죠. 왜 그러냐? 부딪히면 비껴가야 되니까. 감나무 순이 나오면 요래 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다 컸다 싶으면 이거 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가 우리가 연면시비하고 비료준다고 해서 길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안 길어져요. 얘를 길게 만들려고 하면 밑둥치가 이따만에 한눈 밀어야 돼. 눈 한 개에다가. 우리 그 접목하죠. 복숭아 접붙이면 요만 한눈 밀죠. 그러면 그 놈이 밀면 1m 커요. 요 새끼손가락만한 게 우리 볼펜 두께가 밀면 약 1m 커요. 그럼 엄지손가락만한 게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m 커버려. 우리가 그 복숭아 가지가 얼마만 해요? 볼펜 두께만 하죠. 볼펜 두께만 한 거는 아무리 먹여봐라 이만한 게 크지 않는다. 이제 이해되죠? 요 소비를 안 죽을 만큼 주면 괜찮다. 그 이식값이 병이 제일 많은 게 1.2 이하다.
그 농도가 뿌리에서 먹은 질소분이 토해냈다는 거죠. 왜 토해냈느냐? 잎속에 낮에 만든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게 설탕을 택한 거거든요. 생산을 못할 때 설탕을 택하고 골드그린, 골드칼라를 거기다 합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작은 잎들이 노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파리 요마탕이 또 노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큰 것도 노래. 이 말은 여기 농장에 가리가 많다 아직까지. 가리가. 그럼 요거는 토양 분석에서 가리가 줄어들어도 잎의 색깔이 나오면 가리 주면 안 돼. 경산 지역에 오늘 오다가 들어보니까 수지병 해가지고 죽는 나무, 완전히 분재 계몽 만들어낸 것처럼 어들어들한 거 있죠. 그 원인은 누가 만들었냐? 나무 스스로 만들었다. 왜 그러냐?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이다.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떨어져서 피부에 나무 껍질에 묻어 있으니까 요거를 먹는 잡균들이 여기서 활성화돼서 어떻게 돼? 나무 껍질 밑으로, 껍질 밑에 행성층에 있는, 우리 옛날에 송고비기 먹은 거죠. 저도 송고비기 먹었습니다. 올해 제가 나이가 본 나이는 63살인데 그거 비기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달콤한 그 성분을 먹기 위해서 요놈들이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이고, 냄새가 나니까 이제 걔네들은 냄새가 나니까 들고 들어간 거고, 냄새가 나니까 좀벌레는 그 다음이고, 좀벌레는 약을 피칠 필요 없대. 좀벌레 무슨 약을 개뿔쳐. 여백이 안 맺게끔 복숭아 수확하고 난 뒤에 비료를 안 주고 설탕을 쳐라. 그 영양제도 별 치지 말아. 그때 이미 남아도는 걸 나무 키울 필요 없다. 이거 조생종들 뺀질이 뭐 신비, 신선, 그 다음에 뭐 조생들 있잖아요. 뭐 좀 뭐 6월 말 안에 따는 것들, 7월달 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수지병도 하는데, 요것들 따고 나면 내팽이 치나면 안 돼. 살충제하고 설탕 맞춰라. 그 영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영양이 필요한 것들은 골드그린, 골드칼라 써라 그러는데, 영양제 장사가 부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이 돼야 돼요. 근본인 것이. 그래서 기술을 개발해 알려줄 때는 정확해야 된다. 사심이 없어야 된다. 사심이 없으면 누가 손해 갑니까? 팔아먹는 장사꾼은 덕이 되고 사과 쓴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손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례가 발표할 때는 내보다도 남이 먼저 좋아지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1차적인 거죠. 그게 제일 진실이고 거짓 없는 거다. 그래서 한금원농부에서는 토양 분석했을 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식물의 반찬이다. 그 밥은 뭐냐? 질소다. 요소. 농협에 팔면 요소가 제일 싸고 좋다니. 요소를 주면 된다. 그 요소를 준다고 나무가 있다 크는 절대 안 큽니다. 왜 안 크느냐? 연면십 해가지고 봄에 요거만큼 커놓으면 이게 두꺼우가 지 혼자 다 묻히. 잎이 두꺼우니까 어떻게 돼? 뿌리로 이동하면서 껍질 밑에 행성적을 살을 찌워서 뿌리에 있는 영양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디로 와요? 복숭아로 오겠죠. 그러면 초기 연면십이 해서 과일이 커지고 도장지가 안 난다. 그런데 연면십이 안 하고 요소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봄순이 안 크고 그 뒤에 뿌리가 영양이 내려가서 뿌리가 발달해서 요소비료를 가져오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요놈들이 내려가는 간을 안 만들어놨으니까 미리 지상부가 살이 쪄버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껍질 아래에 있는 작은 눈들을 부풀려가지고 뚫고 나가버려요. 그게 도장지. 그렇죠. 그런데 한금원농부 하면 이렇게 비료 많이 주면 도장이 나느냐? 안 나거든요. 그 왜 안 나느냐? 젖붙일 때 보면 이따 많은 거에 눈을 한 개로 붙여야 이따만 크지. 지금은 요 나무젓가락 같은 가지나 이 가는 가지에 가지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료 줘도 나무가 안 자라요. 이제 이해되죠? 황금알농구에서는 도장지가 거의 안 납니다. 비료를 줘도. 네. 봄순이 지금 엄청 잎이 두껍고 세포가, 과일의 세포가 커버리기 때문에
비료를 제일 많이 먹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복숭아 꼭지예요. 복숭아 꼭지를 땡기면 안 떨어지거든요. 가지가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 원리를 미리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목면 11에서 눈을 크게 키우는데 그거는 먼저 피부의 광합성을 할 때 2, 3년 가지의 피부 광합성 할 때 영양을 목면 11에서 피부에다 영양을 먹였어. 그러면 피부 광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눈이다. 그래서 눈이 크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상부로 많이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나기 전에 20일 전에 목면 11을 물 500에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을 5kg 써라. 그거 또 뭡니까?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목면 12 때부터 미리 비료를 줘서 복숭아들은 잎이 나기 전에 뿌리가 나옵니다. 어떤 뿌리가 나와요? 긴 뿌리가 나올 뿐이다. 긴 뿌리는 영양 흡수를 잘 못한다. 그럼 잔뿌리가 영양 흡수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전 단계에 전년도 가을에 잎이 튼튼하고 단풍 들이게 하고 유막 코팅하고 그 영양이 봄에 이루어지는 거죠. 뿌리는 겨울에 뿌리 눈을 만들어놔요. 대마디처럼 하얀 선이 쫙쫙쫙 꺼지가 있어요. 그리고 복숭아는 뿌리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긴 뿌리가 잘 나와요. 근데 그 긴 뿌리 잘 나온 거를 발달을 잘 시켜야 돼요. 그건 누가 시키냐? 지금 잎이 탄수화물을 내려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농장보다 훨씬 빨리 해내는 거죠. 잎은 살이 쪄서 얼마까지 살이 쪄야 되냐? 밥숟가락 뒤집어 난 것만큼 살을 쪄라. 디비진 만큼. 그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런데 봄이 순이 나면서 순이 노랗거나 나가다가 대가리가 마르는 것들은 겨울에 탈수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가을에 단풍 들이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유막 코팅을 얼음일 때 하고 단풍 들이기를 2 내지 3회 물 500에 설탕 3kg 골드 칼라 2리터에 염화가리를 써도 된다. 염화가리를 3 내지 5kg 이래 써서 단풍을 들이라. 그리고 겨울달 쳐들어 물고 난 다음에 물 500에 식용유 약 18리터 정도 넣고 퐁퐁 한 3 내지 4리터 넣고 살포해서 기름으로 코팅해라. 포도 같은 건 잘못된 주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전정을 단풍이 7, 80% 들었을 때 전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전정 안 하면 포도나무는 봄에 물이 줄줄 나와요. 그 체액이 흘러나와 버린다.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 가을에 늦어도 12월 달 안에 전정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단풍이 하우스를 하는 포도는 단풍이 2 내지 30% 들었을 때 전정을 하고 노지 간이 비가리면 단풍이 7, 80% 들었을 때 막 전정해버리라. 그래야만이 안에 물구멍이 막힌다. 가지를 잘라가 바람이 부는 바람이 안 새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전쟁한 거는 바람이 샌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럴 경우에는 봄순이 나오다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오후에 포도 강의는 따로 하니까 그건 따로 두고 지금 우리가 봄에 이렇게 잎이 넓고 두껍게 되어 있는 이거는 과일의 세포량 엄청나게 많게 만들어놨다. 과일 세포량을. 근데 보통 보면 누리끼리하게 해가지고 비실비실한데 지금 여기는 힘있게 좋아져 있다. 비료 줬다고 해서 이따 막 크냐? 절대 안 큰데. 이제 이해되죠? 복숭나무 접할 때 새끼손가락만큼 굵어야만이 이만 크거든요. 현절 커요. 1m는 50 정도 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 젓가락만한 거 접을 붙이면 나무 젓가락만한 거 붙이면 한 50cm밖에 안 커요. 그럼 이 나무 젓가락만 하고 볼펜만 한 거 이 가지에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면 그건 요딴만 밖에 절대 안 커. 요소비로 줬다고 이따만 크느냐? 요소비로 줬다고 크는 게 아니고 연면십이 안 하고 봄순을 강화를 영양을 생산 안 했기 때문에 도장지로 뚫고 난 거예요. 네. 이거는 약해서 영양을 내리는 방법을 안 만들었다. 도장지 나는 주 원인은 내려가는 길이 없어서 도장이 난 거다. 이제 이해되죠? 우리는 비료를 줘서 도장이 났다. 개뿔, 거짓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황금만 다 뒤집어야 돼.
요소 주지 말라 하면 요소 주고 있어야 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몽창 요소 주게 만들. 강의하고 욕 제일 많이 얻어먹는 데가 강원도 감자밭에 강의하고 욕 제일 많이 얻어먹었어. 전 작물에 요소를 쓴다 이거 아니에요? 그 감자 100평 심을 때 요소 안 쓰고 복합비료 한 포기가 20kg가 농사 짓는 걸 감자 심을 때 비료 5포 주라 했거든요. 심을 때 100평에. 그 200평이면 비료를 10포를 이렇게 했거든. 어떻게 했느냐? 완여성 2포였고 21-2포였고 요소 1포였고 5포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말로 안 해. 깜짝 놀라시고 200평에 비료를 10포 주라 하니까 아무도 말로 안 해. 요걸 티백에 넣어먹고 그 세 사람이 따라해가지고 최대 평당 23kg 나왔거든요. 이제는 강원도 그 첫중에 가면 25kg 캐는 사람 많아. 한 5년 넘게 되니까 이제 비료중이 되거든. 영천에 마을밭에 가서 비료해가지고 욕 티백에 넣으면 그것도 많이 얻어먹었어. 이제는 가면 마을밭에 가서 비료 주고 마을이 새카매. 병 하나도 안 해. 그 이제 영천 화산 쪽에 가면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아요. 왜? 농가들이 이제 따라 해가지고 마늘 수입을 적게 하게 만들어서 내가 잘 살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거죠. 국가에서 내 돈을 갖다가 빼갖고 마늘 수입한테 써보면 내가 손해잖아요. 내 돈을 뜯어가지고. 내가 세금 내는 걸 갖다가 가갚으면 안 되죠. 나도 저도 그렇게 농가들도 그래 마늘 농가든 감자 농가든 한두 포가 하는 농사를 10포 20포 이가를 가면 어이없는 소리를 안 그렇죠. 그래서 마늘, 감자 같은 거는 그 밑비로 요소 2포였고 완화성 2포, 4포였고 심으라. 그럼 간장농사 잘 된다. 그리고 우비로 한 2포에서 3포 정도 요소 더 줘라. 그러면 감자가 누구나 해도 평당 25kg 아무나 캔다. 이제 요런 기술. 그래서 우리 작물별로 그 비료량을 다 만들어내놨대. 계절별로. 그래서 농약은 왜 쳤느냐? 잎 끝에 맺은 물방울 때문에 농약 치고 있대. 요놈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기술센터 보조사업으로 미세살수장치, 냉해방지용 그 가수원 설치해가지고 저수지에 파이프 박아가지고 여기 아침마다 맹물을 뿌리면 농약 필요 없습니다. 단제병 오는 날도 미세살수로 한 10분 간격으로 물을 뿌리면 단제병 오가 미끄러져. 온도 낮아보면 우리 집에 있는 단제병은 물을 더 뿌리가 온도 낮아보면 단제병이 나르지도 않아. 단제병은 우리 집에서 물을 뿌리고 있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는 못해. 안개가 들어와야 되거든. 안개는 온도가 낮아보면 고수 탁 맺혀버려. 벽이 있어버려. 온도가 낮으면 공중에서 물이 맺혀서 떨어져버려. 그 균이 들어오지 못해. 우리 밭에 서푸른 걸 물을 뿌리고 있으면. 그건 단제병은 동작균이다. 날아와서 뚫고 들어간다. 그것들은 그 휴대폰 날씨에 보면 온도 25도 이상 28도에 비가 오가지고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 지금까지 비 올 때 어때? 올해는 비 오고 온도 낮죠? 단제병 절대 안 옵니다. 마늘 녹병도 안 와. 병 안 옵니다. 뭔 병 오느냐? 이파리 물방울에서 한 잿빛 곰팡이 썩은 병, 부패병 옵니다. 마늘의 흑색 썩은 병. 그리고 지금 옛날에 요소 비료주가 그 복숭아 단제병 됐다. 그 단제병이 아니고 잎에 있는 물방울에서 썩은 병입니다. 그 단제병이 올 수가 없어요. 다른 집에 안 오는 단제병 우리 집에 절대 안 옵니다. 이제 요소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작게 줘서 그래. 쪼개 더 줬으면 이상이 없대. 요소를 줄 때 조금만 더 줬으면 요 물방울이 안 생기면 아무 이상 없대. 주는 집에 조금만 더 줬으면 괜찮다. 그런데 그걸 줘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도장지가 나버리면 잎이 진녹색이 아니기 때문에 여백을 자꾸 맺어요. 이슬방울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 농사 제일 잘 된 거는 복숭아 따러 갔을 때 맨날 복숭아 이파리가 뽀송뽀송 말라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물방울이 안 나와야 돼. 그래야만이 복숭아가 제일 좋고 크다. 그래서 우리 경산 지역에는 앞으로 이래 안 바뀌면 몇 년 뒤에 우리 자녀들, 아들, 손자들이 농사 지을 때 농사 아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인상가리를 계속 줘가지고 나무가 죽도록 주고 청태가 끼고 그게 끝이 아니고 비료를 줘갖고 또랑물도 오염시키가 또랑이 가보면 전다 돌멩이가 새파랗게 익게 끼가 있죠. 그건 누가 만드냐?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어. 국가에서 수입하는 비료를 갖다가 아무거나 써갖고 낭비를 하고 있다. 토양 분석하면 다 나오는데
비료 낭비하고 하는 아버지도 무지해가 몰라가 나쁜 사람이. 자녀들 보고 돈 쓰지 말고 아껴 쓰라 하는데 아버지는 비료를 몰라가지고 낭비하고 있고, 거기도 끝이 아니에요. 비료를 몰라가지고 낭비하는 거는 수질 오염시키고 큰 도랑물 오염시키고 내과 오염시키고 강물 오염시키고 바다 오염시켜요. 큰 중죄를 저지고 있는 게 내 자신이다. 그 자녀가 돈 쓰는 거는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뭐 나쁜 거지만은 경제적으로 돌아가기 좋은 거예요. 손자들이 돈을 낭비 쓰는 거는 경제적으로 돌아가기 좋은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농토에다가 복합비료 뿌리고 잘못한 거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지르고 있다. 이제 이해되죠? 사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각종 비료들이 지금 출시되는 게 자기네들도 연구실에서 머리 아프게 연구해가 이기다 저기다 막 험한 비료가 막 혼합비료 나오는데, 그걸 요소가 좀 필요 없는 건데. 장날 가면 옛날에는 하나 들고 뭐랍니까? 정력 부족한 게 뭐죠? 그렇죠. 뭐 약쟁이들은 이 말 저 말에가 약 팔아먹죠. 그 약 먹고 오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보약 먹고 오래 사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 영양제 먹고 오래 사는 사람은 없고, 그래 놈들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개발했어야 돼. 개발하고 보니까 그게 제가 해보니까 32년 걸리더라고요. 제일 간편한데 그래, 농사지기도 보시면 돼요. 예. 그 개발하는 과정이 저 혼자 하니까 32년 걸리더라. 그래서 32년 만에 개발해내는 농법이 황금알 농법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 그래도 지금도 다음을 위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10년 뒤에 쓰기 위해서 지금 실패해야 되니까. 32년 실패하고 또 실패하려고 잡은 게 황금알 농법의 결과가 나오더라. 성공이더라. 그게 황금알 농법과 식물 생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면 나무가 큰다? 아니에요. 크는 부위만 크거든요. 안 크는데 절대 안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걱정하냐? 큰 거만 봤지 그 중에 안 큰 건 절대 안 봤거든요. 나무가 크던가요? 아니 아래쪽이 크네 안 커? 절대 안 커. 안 큰데 위에 도장지만 보고 비료시에다 뭐 이런 평을 하거든. 그러니까 엉뚱한 놈을 잡고 우리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황금알 농법에서는 봄에 초기 연면식에서 얘들은 그늘 아래도 복숭아 우리 명장님이 커진다 그러잖아요. 황금알 농법에서는 복숭 위에 그 맛있는 거 다 따먹고 밑에 있는 거 늦가 가면 이따만이 커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재배 농가들 어떻게 합니까? 복숭아 다 따먹고 늦게 가면 열이 있는 복숭아는 맛대가리 없어서 아예 따고 하면 아무도 안 먹어. 물러져가 있지. 그 똑같아.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안 물러지고. 그 우리 천도복숭이 따나면 한 일주일 안 가서 다 물러져 버리잖아요. 황금알 농법인 거는 열흘 가도 안 물러져. 왜? 대사작용이 원활하기 때문에 안 물러지는 거죠. 그 대사적인 원활을 목적은 누가 해야 되나?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이 나무는 내가 넘보다 힘있게 자라야 되니까 어느 가지든지 힘이 강한 쪽을 영향을 줘버려요. 그 힘을 갈라먹게 만들게 평균화 시키는 거를 봄부터 일찍부터 만드는 거예요. 연면십에서. 그러면 요 밑에 놈도 영향을 보내주면 다시 받아먹어요. 도장지 나기 전에 먼저 내 자리를 만들어야 돼. 내려가면서 껍질 밑에 행성청에 살을 찌워야만이 영향이 데려올 수 있거든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요소가 보약이다. 박수 한번 치죠. 요거 진짜 종류입니다. 그런데 못 모르고 요소만 주면 망한다. 요거 박수 한번 치죠. 요거 딱 망해. 왜 그러냐? 가는 길을 어디로 가느냐? 과일을 안 가고 도장지로 가버리거든. 근데 가는 길을 누가 선택해 줄 수 있느냐? 잎이 선택하고, 잎이 선택을 하면 일찍 해야 된다. 일찍 암치 해야 되지. 늦게 하면 어떻게 돼? 도장지로 다 기가버려. 그래서 영양을 생산해가 내려줘야만이 받아먹을 수 있다. 그래
영양을 생산해가 안 내려주는 통로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도장이 일어난다. 빨리 내려가 보면 도장이 먹을 게 없어요. 빨리 내려가 보면 도장이라는 힘이 없어. 황금을 한번 보면 왜 빨리 내려가 보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 보면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그게 연면 시비가 일주일이 걸리는데 비가 보면 3일 만에 한대. 비 오는 순간에 없어져 버려. 비 오는 순간에 보면은 왜 성장만 하지 생산을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빨리 자주 줘야 돼. 그래서 잎이 영양제를 며칠 만에 써가 잎이 단단하고 여백이 안 맺으면 아침에 가보고 이파리에 여백이 안 맺으면 살균제 칠 필요 없다. 개뿔 살균제를 왜 쳐? 그리고 봄 냉해가 올 때는 꽃 피었을 때 그때는 그 설탕이 더 예쁘네. 근데 단 안 좋은 거는 벌이 다리가 달라붙어 좀 안 좋아. 그 설탕을 더 연다는 게 500에 3kg인데 5kg 옆이 되거든. 그러면 영하 약 5도까지는 온도가 한두 시간 내려가는 건 해가 없다는 거죠. 냉해가 안 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꽃이, 복숭아 꽃이 70~80% 비었을 때는 꼭 연면시배라. 모든 작물이 꽃 피었을 때 영양제 꼭 줘라. 설탕을 꼭 줘라. 그래야만 잎에 이슬이 안 맺어가지고 과심 곰팡이가 안 생긴다. 안꽃 머리로, 여기 안꽃 머리에 균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균이. 사과 같은 거 사 먹으면 안에 썩은 거 있죠. 복숭아 그 핵칼이라든지 뭐 안에 곰팡이 핀 거 있죠. 그게 언제 생기냐면 꽃피가 안꽃 머리에 주두로서 제피 곰팡이 들어가서 그래요. 제피 곰팡이 저 먹이는 누구예요? 이파리 물방울 떨어지고 있거든. 근데 연매십에 보면 물방울이 안 생기거든. 여백이. 이제 알기가 쉬워지지. 코팅하는 기계. 아니죠. 영양을 먹여가지고 영양제가 코팅하는 아니죠. 영양을 먹어가지고 그 묶고 놓은 그 여백을 토해내지 않게 만드는 거죠. 몸속에 묶고 지가 토해낸 잎 끝에나 꽃받침이나 있는데 물방울이 생기면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우리 배경맹장님의 복숭아 잎을 따보면 요 조그마한 것들이 균이 없어요. 왜 그랬느냐? 목맥십에 그 골드 그린 2리터와 설탕 5kg가 목맥십에 눈깔이 나올 때 여백이 없어요. 정말 잘 아는 분들은 눈깔 나올 때 여백 맹 걸 보거든요. 눈이 나올 때 물방울 나와요. 아침에. 그럼 그거는 뭐냐? 피부 광합성을 할 때 탄수화물이 작아서 뱉어낸 거예요. 그 피부 속에 광합성 할 때 이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여백을 맺었다. 그 눈에 여백을 맺었다. 그래서 약을 안 쳐도 요 작은 모엽들이 깨끗하다는 거죠. 일반 농가들은 지금 벌써 보면 모엽들이 노랗게 떨어져 벌써. 황금을 놓고 이게 언제 떨어지냐? 가을에 단풍 들 때 떨어져야 돼. 이렇게 정밀하게 저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죠. 황금을 놓고.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서 배우면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작물 재배를 할 수 있다. 황금알롱법을 4대 계절별 이식값. 겨울에는 노지, 마늘, 양파는 2.5에서 3.5까지 비료를 줘라. 그런데 하우스는 2.7 이하를 줘라. 그리고 차광망을 씌우면 0.5를 올려라. 이식값을. 그 다음에 봄에는 4월 15일에 봄이 중심이다. 가을의 중심은 10월 15일이고 요 두 개 선상에 있는 거는 노지의 이식값은 2.5 이하, 하우스에는 2.1 이하. 그럼 온도가 낮으면 이식값이 더 올라가고 온도가 높아지면 이식값 낮아져야 된다. 그 여름의 중심은 7월 15일. 7월 15일의 이식값은 1.8 이하를 만들어라. 1.8 이하. 그러면 생장점에 장애가 없다. 그래서 여름에 재배되는 작물들은 1.5를 만들어야 되지 1.2를 만들면 여백이 비가 오면 얇아져서 맺는다. 1.5를 만들면 여백이 안 맺는다. 그래서 생강이나 여름에 무, 배추 살균제 안 써도 된다. 살균제 쓰는 거는 아무리 쳐도 병이 안 잡히더라. 강원도 고랭지 배추 여름에 농약을 살균제 아무리 써도 병이 안 잡힌다. 그거는 놀골에다가 흙골에 100평에 요소 10kg만
헤쳐주면 병이 없다. 그래서 황금알농법을 제대로 배우면 그래 모든 게 장애를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이 물러지는 것은 뭐가 부족입니까? 잎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고 잎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한 뿌리에 있는 질소 성분이 부족하다. 그 질소는 요소 암모니아태 요소가 질산태로 전환해서 질산태든 암모니아태든 뿌리에 유기산을 녹여서 먹는다. 그 뿌리의 유기산과 뿌리의 그 설탕물은 요 잎에 있는 양에 비례한다. 근데 잎에 있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물을 아무리 줘봐도 먹는가? 안 먹는다. 뱉어뿐. 병마도 와요. 잎이 진녹색에 대해서 여백을 안 맺으면 지가 안개 낀 거라든지 이슬도 지가 잡아먹비. 그럼 물을 잡기 줘도 가뭄을 안 탄다는 거죠. 근데 물을 주면 가뭄 안 타느냐? 개뿔 안 타니 병마 더 많이. 이슬만 줄줄 맺어가지고. 그래서 황금알농법을 정말 잘하면 우리가 소비자가 싫어하는 게 뭡니까? 농약. 농약을 적게 쓸 수 있다. 농약을. 이건 참 좋은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과다되어 있는 거를 낭비가 되는 비료를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도장지 잘라내비는 가지를 적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국엔 과일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밭 주위는 내 밭도 그렇고 현재 밭 주위 보면 복숭밭에 지난 비오고부터 진짜 여기가 새순이 예. 노래져요. 그게 이제 뭐 어떤 새순 끝이 노란 거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잎이 노란 거 이거는 갈이 가다고. 이게 새순이 보이 내 밭은 그 밭은 내 공격 내 주위는 다 노래. 잎에 있는 게 영양소 가면 자라는데 그러면 이파리 바로 밑에까지 빨리 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생장 때문에 자란다. 비료가 부족하면 아랫잎이 두께가 얇고 진녹색 아니면 마디가 더 늘어져 버려. 황금알농법대로 하고 요소비를 충분히 주고 연면시비하면 마디가 짧아져요. 절간이 짧아진다. 절간이 길어지는 것은 비료가 부족해서 절간이 길어진다. 고추밭에 고추를 갖다가 키가 쭉쭉 크고 이파리 크면 우리는 비료가 많이 줬다 그러죠. 개뿔. 작게 줘서 그렇다. 비료 되게 더 주면 마디가 하나도 않고 좁아. 그것보다 조금 더 적게 주면 마디가 딱 맞아. 그것보다 비료 적게 주면 마디가 쭉 늘어져 버려. 고추가 키가 크는 거는 비료 적게 줘서 키가 크는 거지. 비료 많이 주면 죽었으면 죽었지 마디는 안 늘어진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조금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시 측정을 해가면서 농사 지어야 된다. 그리고 복숭이 물러지는 거는 요소를 잡기 위해서 그렇다. 그 물러지는 거는 색이 빨리 나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빨리 난다. 색이 빨리 나는 거는. 근데 빨리 색난 게 익느냐? 안 익는다 그는. 왜? 다 커야 익을 건데 다 안 컸기 때문에 안 익고 맹기장 하는 거죠. 그래서 요소 비료를 충분히 줘서 잎이 두꺼우면 여름에 몸속에 전체 함수량이 많기 때문에 과실도 함수량이 많아서 많이 큽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네. 그걸 갖다가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3kg 쓰는데 뺀질이는 얘들이 요거 매출이 할 만할 때까지 설탕을 3kg 쓰다가 그때부터는 설탕을 한 1.5kg 낮추고 탁구공만 할 때 대해서는 한 1kg대로 낮추고 안 그러면 500g은 낮춰라. 설탕이 고이면 안 좋다. 털복숭은 우리가 손가락 한 마디 두 번째 손가락 한 마디 구슬만 할 때 이미 설탕을 빼거나 한 1kg에서 500g 정도 낮추고 써라. 그리고 봉지 싸고 나면 설탕 써도 된다. 그래서 봉지 싸는 복숭들은 너무나 많이 크기 때문에 봉지를 좀 더 큰 그릇 씌우라. 황금농법 해보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아주 턱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크게 나오기 때문에 봉지를 풍성하게 큰 거 씌워야 되지. 봉지 작은 거 씌우면 봉다리 터지고 나면 나비가 와서 다 싸버려.
그걸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완벽하지는 할 수는 없다. 그래 조금 걸린다. 한 2, 3년 걸려야 되는 데도 있고, 토양에 비료가 가리가 가다 인상 가다 안 된 것들은 당연히도 엄청 좋아집니다. 그 2, 3년 뭐 되면 좀 다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요소를 쓰게 만들었는데, 제주도에 가서도 천평하우스에 요소 한 40호에서 80호까지 쓰게 만들었죠. 그래 돼야 나무가 살아나죠. 그리고 잎이 두꺼우기 때문에 열이 적게 가기 때문에 밀감이 안 쪼개진다. 그래서 황금알롱구 제주도에 가서 밀감 기술 가르쳐주고, 강원도에서 감자기를 가르치고, 서산에 가서 생강 기술을 가르쳐주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종을 누구도 헛된 짓을 못하게 틀 안에 집어요. 그게 계절별 비료량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토양이 또 다르다. 점질 땅,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여기에 따라서 비료 먹는 양이 많이 차이 난다. 예, 그래서 점질 땅은 비료를 2~3포 먹으면 되면, 중점 땅은 3~4포 먹어야 되고, 중사질 땅은 5~6포 먹어야 되고, 왕사질 땅은 한 8포 1년에 먹어야 된다. 그 차이가 그래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양의 등급은 우리가 식양토, 사양토 뭐 이 사이 복잡해서 그것도 바꿨다. 그건 어디서 바꿨느냐? 백령도 땅을 밟아보러 가가지고 몇 년 전에 바람이 풍랑주의고 내려보니까 내는 몰라가지고 그 호텔에 있었고, 백령도 가면 호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텔 잘 지어진 그 정도지, 하루에 20만 원 주고 그 방에 한 일주일 넘게 못 나와서 바람 다 불 때까지 비는 오고, 거기서 이제 생각해낸 게, 농가에 여기 와서 내가 뭘 가져가야 되나. 백령도에서 밖에 창문에 계속 흙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 저 흙이다. 우리는 흙에서 농사 짓기 때문에 흙이다. 그러면 흙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농가들이 서로 알기 좋은 언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이 4가지 등급으로 쪼개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쓰자. 그럼 패배하겠다. 그래서 그때 백령도에서 그걸 만들어 오고, 그 식물 생력 이론은 제주도 배 타고 내려가면서 배전에서 글을 써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제가 혼을 담아서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더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약은 언제 칩니까? 설탕하고 크린하고. 아침에 치는 것보다 저녁 때 치는 게 낫다. 아침에 치면 요것들이 낮에 그 온도 값이 올라갑니다. 여기에다 하나를 더 묻히면, 자기가 요 반사 필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뭐 영양제 치거나 설탕이 묻어 있으면 온도 값이 올라갑니다. 오후 서너 시 치면 기공을 닫고 있을 때 치면 제일 좋다. 그 저녁이 되면. 그러나 온도 값이 한 28도에는 영양제를 1.5리터 쓰고 되는데, 30도 낮온도 올라가면 1리터 써라. 물 500에. 목매시비 때는 2리터 쓰지만은, 그 다음에 1.5리터가 기본인데, 이 기본을 온도 값에서 낮온도가 28도 미만일 때는 1.5리터 쓰고 물 500에, 물 20리터에 60cc 쓰고 물 20리터에 40cc는 쓰는 거는 낮온도가 30도 이상을 올라갈 때. 하우스는 그 이상 올라가죠? 예. 근데 그게 한 6시나 이래 돼가지고, 예. 이제 떨어지면 1.5리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낮온도가 또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우스는 요 온도 값이 높다. 요 가까이. 그리고 가까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 열받아가 순이 꼬부러져요. 그 하우스 예 보면 우리 비가린 포도에 보면 우리가 다니는 통로 있잖아요. 그건 요만큼 올리가지고 재배하거든. 그건 천장가 가깝잖아요. 그거는 순이 나오다가 대가리가 바로 꼬여. 이파리가 짝짝이가 돼. 오른쪽 왼쪽이 비틀어져 버려. 그런 현상이 있거든. 온도 값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30% 차광만 해라. 그걸 기술 개발 발표합니다. 그래 예.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건 포도는 참 나중에 오해해야 됩니다. 예, 예, 복숭아만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예, 설탕을 털복숭 이만할 때 진짜 치지 말아 하는데 예. 비가 오고 이러면 뭐 광합선을 위해 가지고 뭐 아미노산 하는 거 이런 걸 쓰고 막 광합선에 도움이 좀 할까요? 다른 거 쓰고 싶으면 우리 거 빼라. 황금 농구가. 그 아미노산하고는 다른 걸 이상한 걸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쓰면 약대로 치는 애색이 치는 다른데 약대를 쓰면 설탕을 쓰면 한 1kg까지 쓰고 거기다가 전착제리를 써라. 빨리 미끄러지 뿌게. 이제 이해되죠? 한 500g나 1kg 써라. 그 미끄러지게. 설탕이 모여가지고 때가 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착제 좀 싼 거 써라. 양파에는 전착제를 못 쓰게 하는데 일부 종에서는 전착제를 써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놓고 있어. 그 달라붙는 걸 띄는 거를 많이 못 달라붙게. 예, 그런 목적. 그리고 전착제가 있으면 요게 물방울이 크기가 작아요. 물방울이 맺히는 게 작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그 다양한 그 기법을 많이 개발해서 유튜브에 방송을 많이 해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다 받으면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질문 다 받다가 죽을 뻔한 현적이 많아요. 고속도로 달리면서 전화를 받아야 되고, 고속도로에 그 경계석도 들받고, 그 고속도로 터널에서 배가고 한 핀 갖다 달라붙기도 하고, 그거 몇 번 겪고 나니 운전하기도 싫더라고. 죽을 뻔 살판 하긴 하는데 그게 진실이 다 알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책이라든지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다 부정만 할 필요 없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우리 농업 농가에서 쓰고 있으면 거기에 또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 자료를 가져가서 학문화를 해야 된다. 황금알 농법 대표가 해놓은 것들은 농업의 학문화를 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산업에 발전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바로 전달이 안 되더라는 거죠. 대학이나 연구소에. 그래서 농업 농가의 기술을 알려줘서 농업 농가가 잘해가지고 잘 되고 있으면 그 학교에나 그리고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학문화하면 된다. 1차 개발자는 개발자로서 끝나야 되지, 제가 논문을 쓰고 많은 자료를 발표한다고 해서 세상에 득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단감 같은 경우는 이 봄순이 나와가지고 봄순에서 꽃이 피고, 복숭아는 눈에서 꽃이 피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감 같은 경우는 봄순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순이 나와서 피기 때문에 잘라버립니다. 선을 이파리를 한 너댓 장 놔주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꽂는 분화도 많이 하고 감이 더 많이 크더라. 그래서 적심 재배법을 해가지고 단감에는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안 나와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순들은 내년에 요거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자를 필요가 없고, 요 순을 복숭아 같은 경우는 단감은 순을 잘라도 이상이 없는 것들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면 잎도 커지고 잎도 빨리 두꺼워지고 경제적 효과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마다 종마다 조금 차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은 노지에 있기 때문에 이걸 환경을 바꾸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물 주고 물 안 주고, 물 주고 물 안 주고, 영양제 주고 비료 주고 뭐 방제 작업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의 길로 다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여튼 다른 질문 있습니까? 농약은 알가르슨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쓸까 써도 괜찮지요? 예, 괜찮습니다. 그 석회 보르데기나 규산이나 황 같은 거, 유황이나 그 황산가리 같은 거, 그거만 안 섞으면 됩니다. 근데 영양제는 더 섞으면 황금알 우리 영양제 빼라. 그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지, 이 기준하고 입에 돼. 왜 그러냐면 우리 농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걸 더 하면 잎이 세포가 못 견딘다는 거죠. 그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립 칼라를 쓰고 나니까 잔재물이에요. 예.
단제물이 그저 하얀 게 말통에. 예, 많이 좀 나왔는데 아, 이 큰 통에. 예, 말통. 아, 우리 천 약통에. 예. 약통, 한말통. 말통 안에. 예. 예, 그거는 우리가 영양을 너무 많이 놔서 온도가 낮을 때 조금 결합해서 그렇거든요. 그거는 흔들어가 섞어서 드는 게요. 낮에 뜨거운 날 차 뒤에 싣고 다니면 다 풀립니다.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서로 성분들이 결합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들어가면 잘 안 녹아요. 그게 우리 그 차 트럭 뒤에 영양제 통을 날 뜨거운 날 싣고 다니면 다 풀립니다. 그 겨울을 지나거나 오래 시간이 가면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해서 그래. 그 우리 1.2배. 그러니까 물을 1kg 담으면 1리터 담으면 1kg 나오거든요. 저거 1.2kg 나와요. 아주 비중을 높여 가지고 그것도 양도 우리가 보통 보면 뭐 1리터지 500cc고 그렇잖아요. 우리 1.5리터죠. 그 왜 그랬겠습니까? 저가 농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놔야 된다. 농부도 일을 2배 할 필요 없다. 영양제 한번 치고 남는다고 먼저 친 데가 3번 더 치면 이파리 타버려. 이파리 굳어버려. 온도가 높을 때도 안 되고.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내가 영양을 세게 만들어서 이게 30% 줄이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덕입니까? 작게 쓰면 저는 작게 팔아먹으니까 손해고, 그런데 농가한테 제일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질문은 아직 조금 시간에 더 카메라 끄고도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